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4,000톤급 KSS-3 배치2에 이은 배치3 잠수함이 만재 배수량 5,500톤급 이상의 대형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사 전문가 메이슨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배치3 또는 배치4로 불리는 신형 잠수함이 최적화된 대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AIP 시스템, 즉 메탄올 개질 기술 등이 접목되어 기존 대비 월등한 자막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ADD에서 자료를 배포한 신형 현무 SLBM2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무4 SLBM보다 직경이 훨씬 더 큰 신형 SLBM으로 미국의 트라이던트나 러시아의 블라바와 동급의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이 왜 그렇게 큰 잠수함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내 말은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세상은 이미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한국에게 있어 당장의 유일한 문제는 북한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사거리 500km 내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상의 미사일 사거리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죠.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의 신형 잠수함 개발 소식에 발작하며 중국은 한국이 지역의 평화를 교란하는 군비 경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냉전 사고방식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은 평화적이며 한국은 전혀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는 말 같자는 소리도 적어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잠수함이 중국의 발작 버튼인 것은 확실하네요. 한국이 개발을 추진 중인 5,500톤급 KSS-3 배치3 잠수함이 중국의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은 분명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KSS-3 배치3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운용되기 위함이 아닌 중국의 군비 증강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 즉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앞으로 주력으로 삼을 재래식 잠수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하나오션은 북미 해군의 함정을 공급하는 미국 조선사를 인수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함정 시장 입찰에 나서기 위한 준비 수순인데요. 미국에서 함정 사업을 하려면 현지 조선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은 존스 액튼 법안으로 자국 내 연안을 오가는 내수용 선박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부산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죠. 박진원 하나오션 방산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향후 10년간 누적 총합 1,30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함정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그중 하나오션이 노리고 있는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총 320조 원 수준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현재 재래식 잠수함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AIP 기술이 개발되었고, 재래식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 대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현대 전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인 최일 예비역 해군대령은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그 성능이 디젤 잠수함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은밀하게 매복 중인 디젤 잠수함에게 핵잠수함이 공격당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핵잠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큰 소음입니다. 잠수하더라도 원자로를 정지할 수 없고 냉각 시스템과 스팀 터빈의 소음을 줄이기 어려운 데다 원자로 냉각 후 배출되는 온수는 물 위에 긴 흔적을 남겨 은밀성을 최대 강점으로 꼽는 잠수함 체계에서 재래식 대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덩치가 클수록 많은 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대신 대잠 초계기나 수상함정의 소나에 탐지될 가능성도 크며 얕은 수심에서는 기동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2006년 중국의 순급 디젤 잠수함이 미 로스앤젤레스급 핵잠과 미 항모 키티호크의 타격거리까지 탐지되지 않고 접근한 적이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의 디젤 잠수함은 훈련 상황에서 미 핵잠수함을 상대로 가상격침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 림팩 훈련에서 한국의 209급 잠수함이 보여준 위력은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미국의 존 스테니스 항모와 이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및 순양함 각 두 척을 포함한 30여 척의 함정을 가상격침하고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은밀성으로 훈련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18척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건조 예산 290억 달러로 AIP 장착 디젤 잠수함 30척을 건조하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하였죠. 특히 핵잠수함은 건조, 운용, 유지, 정비뿐 아니라 시설 투자, 교육 훈련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비 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는 디젤 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와 맞먹는데요. 문제는 세계 제1의 해군 강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정작
정작 1959년 SS-582 바벨급 잠수함 취역 이후 재래식 잠수함을 획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래식 잠수함 관련 기술이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바람에 미 해군은 스웨덴의 고틀란트급 잠수함을 임대하기도 하였죠. 1970년대 기술 수준에서 다시 2020년대에 통용될 물건을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50년의 격차를 극복해야 하니까요. 또한 그만큼 많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근 재정 악화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조선소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죠. 괜히 미국이 부시 대통령 당시 대만에게 판매를 약속한 8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두고 설계비에만 3억 달러를 요구하는 강제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더 디플로맷의 토르스텐 하인리 기자는 냉전 이후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미국에는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그는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해군 전투는 남중국해 섬을 둘러싼 전장이 될 것이라면서 핵추진 잠수함이 요구하는 공격 범위나 속도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재래식 잠수함이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오히려 몇몇 측전에서는 더욱 뛰어난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재래식 잠수함 획득을 통해 현재 미국의 심각한 잠수함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죠. 현재 미국 조선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산업의 위기로 인해 매년 2척의 새로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함대의 잠수함 3척 중 1척 이상이 현재 유지보수 중이거나 유지보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시울프급 공격 원잠 2번 함 코니티컷은 2021년 10월 남중국해에서 암초와 충돌해 함수 부분이 대파했습니다. 곧장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도크에 들어가 수리받기까지 약 20개월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수리까지 20개월이 걸린 것이 아니라 수리가 시작되기까지 20개월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미국 조선소의 작업 효율이 매우 낮은 탓에 긴급히 수리 계약을 발주해도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가까스로 도크에 들어갔지만 31개월에 달하는 수리 기간 동안 도크에 짱박혀 있어야만 했죠. 게다가 코네티컷함 수리는 잠수함 건조용 도크에서 이뤄지기에 신형 공격 원잠 버지니아급 도입 스케줄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작 미국은 오커스 협약으로 호주에 약속한 버지니아급 잠수함 인도 계획을 늦추고 있는 실정인데요. 호주에서 생산하면 안 되냐 하실 수 있지만 호주 조선 산업은 미국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호주 정부가 밝힌 것처럼 오커스 원잠은 2040년 전에 단 한 척도 완성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호주 상원에서는 망해가는 미국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 오커스를 악용한 정치적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호주는 핵잠수함 거래로 최대 3,68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는데 정작 신형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시기는 빠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뒤 2040년대 초반으로 잡혀있고 이 역시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8월 미 해군 고위 장교는 추가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미국 조선소에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잠수함 군함 건조 속도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선 능력이 10만 GT에 안팎인 것에 비해 중국의 조선 능력은 2,325만 GT에 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공격용 원잠을 연평균 각각 한두 척씩 건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1년 동안 동시에 이지스급 구축함 8척과 호위함 4척, 원잠 3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들 이러한 건조 능력 격차는 결국 해군력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에 하나오션의 재래식 잠수함은 미국에 있어 최고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은 올해 2월 구매계약 총괄 담당자인 토마스 앤더슨 해군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는데요. 대표단은 방위사업청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을 차례로 방문해 각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앤더스 소장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를 찾으러 왔고 그것을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건조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죠. 최근 하나오션은 올 하반기 발주 예정인 장보고3 배치2, 배치3와 함께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 글로벌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사업 예산만 60조 원 규모로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하면 80조 원에 이르는 메가톤급 사업입니다. 캐나다는 북극 깊숙이 자망할 수 있는 수중 능력과 장거리 자망 능력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을 원하고 있는데요. 서방 진영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으로 하나오션이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한 3,000톤급 도산함창호함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잠수함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한국산 잠수함이 독일, 스웨덴, 일본 등 다른 잠수함 강국과 비교하여 지니고 있는 차별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이자 해본 핵추진 잠수함 단장을 역임했던 문근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수함은 한 대가 제네시스 15,000대하고 이렇게 비슷한 가격이에요. 국가 전략 사업에 가장 합당한 방산 수출 품목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 예비역 대령이고요. 경기대학교에서 군사 강의라고 문근 시기입니다. 32년 해군생활 중에 22년이 넘게 잠수함 분야에 일을 했고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처음 가져올 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잠수함의 히스토리, 어제와 오늘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죠. 1990년도 독일이 통일되던 해에 잠수함을 처음 배워서 인수를 하러 갔고 지금 하나오션 직원들이 200여 명 정도가 현장 직무 실습을 갔어요. 그 언더잡 트레이닝을 갔다고. 그래서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습득을 한 거죠. 잠수함을 어떻게 건조할 것인가. 그때 이제 소문이 난 게 하나오션 직원들은 독일 그 잠수함 건조 전소를 가장 괴롭힌 직원들이고, 왜냐 하도 열심히 하고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알 때까지 제일 전기를 많이 쓴다. 늦게까지 일하니까. 그다음에 틈만 나면은 뭐 복사하고 뭐 보이기만 하면 뭐 도면 그리고 하면서 복사지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문이 날 수 있다고. 독일에서 1번 함은 독일에서 건조를 했고 2번 함부터 9번 함까지는 거제도에서 한화오션 직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 배를 독일에서 생산했는데 그 배도 인도가 딜레이 돼서 한 1년 정도. 과연 2, 3년 교육받고 가서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독일에서.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배부터 9번째 배까지 한 번도 딜레이 하지 않고 다 인도를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깜짝 놀랐어요. 잠수함 건조 선진국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업홀더급 디젤 잠수함 만드는데 7년, 그 다음에 핵추인 잠수함 만드는데 5년이 딜레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처음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 기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오션은 역설계, 리엔지니어링을 계속하고 그 노하우 그런 것들이 쭉 축적되면서 독자 건조 설계할 능력을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한 거죠. 2011년에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3척 1조 2천억 규모인데 수출을 이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독일하고 우리하고 마지막에 경쟁을 했어요. 근데 누구도 독일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을 인수한 지 20년 만에 독일 조선소를 이기고 우리가 3척을 수출했단 말이죠. 한국의 조선 능력, 잠수함 건조 정비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2008년도에 우리가 독자 3,000톤급 독자 설계 건조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국가 경쟁 국가들이 제대로 못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주 명품을 만들어냈죠. 그야말로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명품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명품 잠수함은 3가지 척도가 있어요.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느냐, 조용하느냐,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HY 100강이라는 걸 우리가 개발했어요. 독일에서 사올 때는 HY 80강으로 해서 300m 전후 들어갔는데 우리는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망 심도도 특히 증대시켰고 그 다음에 음향 무반영 타일을 적용해서 소음도 훨씬 줄였고 조용하기로는 거의 탑 클래스다. 디젤 잠수함은 어뢰, 기뢰, 대함미사일까지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산한청음은 대지 공격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게 SLBM인데 이거를 실은 배는 전 세계 유일하다. 근데 수직발사관 6개를 탑재하고 유사시에는 뭐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거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정말 가장 조용한 배다. SLBM을 6발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76% 국산을 달성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이에요. 하나오션이 14척 가까운 배를 이렇게 건조하면서 습득한 이런 기술들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가 3,000톤급을 만드는 데는 30년 정도 걸렸어요. 이 정도 기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출중한 명품 딜을 만드는 거는 하나오션이 해낼 수 있는 정말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하나오션이 잠수함 명가가 되기 위해서 설비 투자도 하고 인력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처음 잠수함 사업을 시작할 때 200여 명에 가까운 OJT원을 2, 3년을 독일에 파견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OJT원 같은 건 안 보내도 된다. 현장 직무 실습 안 해도 된다. 결과적으로는 해군에 납품하기 전에 소음이 많아서 벌금도 부른 사실이 있어요. 독일에서 직접 바닥을 기면서 다 터득하고 도면을 거기다 여유다시피 하고 몸수 그려가면서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되었다. 도산 안창호를 건조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그 어류를 발사하는 수평 발사관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오션이 과감히 투자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리스크 있어도 하겠다 해서 영국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하나오션이 소극적으로 나왔다, 우리 돈 덜 얻으니까 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아마 보여줬다면은 오늘날 도산안창호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끄겁게 달구는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출권이에요. 60조 원이 달하는 그 수출 규모는 단일 품목으로서는 역대급이에요. 하나오션이 이 수출을 성사시킨다면은 아시아에서 2개 이상 국가에 잠수함 수출한 첫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잠수함 한 척이 지금 예상컨대 1조 5천억 정도 돼요. 우리가 제네시스 한 대 1억 원이다 하면은 이게 한 15,000대 효과라 파는 거란 말이죠. 성사시킨다 하면은 한화오션은 그야말로 일약 탑스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독일에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조립해서 생산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다. 세계 잠수함 수출 시장을 석권할 좋은 찬스다. 한화오션이라는 사명도 바꿨는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잘 추진하고 정말 60조 원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결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진정한 해양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시죠. 그러나 언제까지고 미국의 허락만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 아니 이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바다를 지켜낼 수 있는 최강의 무기를 개발하는 데 조금도 지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잊지 말자. 우리는 해상왕 장보고의 후예이자 23전 23승 불패의 신화 이순신 장군의 후예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